안녕하십니까, 닥터 빅보스입니다. 오늘은 동안 리프팅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써마지와 울세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새삼 써마지와 울세라냐? 나온 지 10년도 넘었는데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영상을 한번 찍었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써마지와 울세라를 다시 들고 나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울세라만 해도 울세라의 이제 특허 기간이 끝나면서 우리나라에서 슈링크나 아니면 더블로, 리프테라 되게 많이 비슷한 카피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장비들이. 물론 그 제품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써마지도 이제 얼마 전에 특허 기간이 끝나면서 올리지오라는 아주 우리나라 제품 제대로 된 것이 나왔죠. 근데 왜 써마지와 울세라냐? 이거는 그 오랜 임상 경험이 누적되면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그 써마지와 울세라 시술 받으신 분들의 효과와 만족도가 가장 높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고객분들께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계속 되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그 원리, 어떤 식으로 시술 받는 게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써마지의 원리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단극성 고주파예요. 말이 좀 어려운데, 단극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 흐른다는 소리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을 저항으로 전기를 흘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써마지 리턴 패드거든요. 써마지 시술할 적엔 이 리턴 패드를 등판에다 붙여요. 꽤 넓죠. 꽤 넓고 이제 이 팁으로 얼굴에다 시술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몸이 저항이니까 저항만큼 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은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이 끝에서 발생하고 이 넓은 데서 발생해요. 근데 이 넓은 데서 발생을 하면 혈액순환이 되니까 빨리 쿨링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뜨겁다고 느끼진 않아요. 얘네가 온도를 올리는 거는 한 50도 내외거든요. 그래서 이 끝에서 50도 내외의 열이 발생을 해요. 이렇게 하면. 근데 이 넓은 데서는 그만큼 온도가 안 올라가죠. 혈액순환이 계속 일어나니까, 넓 때. 그 열이 나눠지니까, 분산되니까. 그래서 열이 발생하는데, 써마지는 특이하게도 요 팁이 쿨링이 돼요. 전기를 딱 흘리면 쿨링이 돼. 팁은 차가워지니까 요게 밑에서 한 1mm 정도는 차가워져요. 그리고 그 밑에 한 2.4mm까지가 거기에서 전기에 의해서 열을 발생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써마지를 아무리 시술 받아도 멀쩡한 거죠. 상처나 딱지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 게 이제 써마지의 특징이고 원리거든요. 열 발생이 요 진피층, 피부 진피층에서 일어나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콜라겐 리모델링이 일어나고 피부가 단단하고 튼튼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게 써마지의 원리다. 근데 이 콜라겐 리모델링이 일어나는 과정은 소위 말하는 단백질 변성이 살짝 일어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1도 화상 살짝 있는 거예요. 2도 화상부터 물집이 잡히겠지만 1도 화상은 약간 발그레해졌다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요 부분에 이제 표피 부분은 세이브가 되고 진피층의 1도 화상과 약간 열받은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단백질로 돼 있는데 대부분 단백질 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란 흰자 익혔을 때라고 생각하면 돼요. 계란이 처음에는 투명하지만 살짝 익으면은 하얘지잖아요. 그게 이제 단백질 변성되는 거거든요. 몇 도에서 변성되냐면 42도부터 변성이 돼요. 그러니까 42도는 어느 정도 온도냐면 우리가 열탕 들어갔을 때 있죠. 뜨거운데 열탕 딱 들어가면 되게 뜨겁잖아요. 그 정도만 돼도 우리 몸은 콜라겐 리모델링이 일어납니다. 단백질 변성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단백질 변성이 사삭 되면은 얼마 동안 일어나냐면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서서히 콜라겐 리모델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게 다시 원래대로 되는 데는 거의 1년에서 1년 반 가까이 걸린다는 거예요. 써마지의 이제 효과 지속 기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강도로 했느냐, 또 그 사람의 피부가 얼마나 두꺼우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9개월에서 1년 정도는 콜라겐 리모델링이 일어났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기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써마지 회사에서는 once a year,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추천을 해요. 임상적인 경험으로 볼 적에 1년에 한 번 물론 괜찮지만 그 중간에 뭔가 다른 시술을 아주 강하지 않은 시술로 해주면 더 좋고, 또 시간하고 경제적인 여유만 된다면 1년에 두세 번 받아도 이것은 뭐 여러 번 받아서 나쁠 것은 없어요. 단지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하기에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가 굉장히 괜찮다. 이게 제 느낌입니다. 그 다음 울세라인데요. 울세라의 원리는 고강도 집적 초음파예요. 그러니까 초음파,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초음파 굉장히 의료용으로 많이 쓰거든요.
우리 이렇게 와이파이 모양으로 퍼져나가거든요. 원래 초음파가. 우리 와이파이 모양 하면 다 아시죠? 근데 그거를 역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면으로 해서 이렇게 와이파이 모양이 아니라 컨케이브하게 쑥 들어간 모양으로 해갖고 이렇게 모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음파를. 오목하게 동그랗게 이제 지별판처럼 돼 있어요. 지별판처럼 초음파 에너지가 한 곳에서 모으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깊이는 조절할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쓰는 거는 하이프에서 쓰는 거는 4.5mm, 3.0mm 많이 쓰는데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울세라 탭이거든요. 초음파를 빡 쏘게 되면 4.5mm 아래에서 초점이 맞는다는 소리예요. 얼굴에서 4.5mm 이렇게 눌렀을 경우에 4.5mm 안에 꽉 눌렀을 적에 뭐가 있냐면은 근막이 있거든요. 근막을 우리가 흔히 보는 거는 고깃집, 등심집 가면 허연 막으로 덮여 있어요. 고기가 보면 그거 다 잘라내죠. 질기다고. 그게 다 근막이거든요. 그거를 지지면 어떻게 되냐면 쪼그라들어요. 고기 구워보시면 알잖아요. 구우면은 고기가 다 쪼그라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4.5mm까지 그 사이에 표피, 진피, 피하 지방까지는 다 세이브되고 그 밑에 있는 근막에다가 에너지가 집중되면서 얘가 온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 부분이 지져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얘네들은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 쪼그라들면은 면적이 좁아지는 거거든요. 우리 몸은 다 근막으로 씌워져 있는데 그거를 특히 늘어지는 부위 여기다가 하게 되면 면적이 좁아지잖아요. 보면은 귀 앞은 늘어질 수가 없잖아요. 여기 딱 고정이잖아요. 근데 이 면적이 줄어드니까 끌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울세라의 원리거든요. 방금 써마지와 울세라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피부를 오징어에 빗대서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오징어를 우리 피부에 빗대서 써마지 원리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데치는 원리인데요. 일단 물오징어를 가져왔는데 물오징어 보면은 이렇게 흐물흐물해요. 데치면은 이게 탱탱하고 단단해지거든요. 그런 게 써마지의 원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다고 할 수는 없죠. 왜냐면 콜라겐 리모델링이 서서히 일어나가지고 피부가 탱탱해지는 거니까. 근데 우리 보통 울세라와 비교할 적에 써마지는 리프팅이라기보다는 리프팅 처진 게 올라가는 효과는 이 탱탱해지는 거에 간접적인 효과고, 써마지의 직접적인 효과는 단단해진다예요. 단단해진다. 근데 이거 보면 오징어가 흐물흐물 하잖아요. 근데 요거를 살짝 데치면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요거를 우리 피부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두께도 비슷하죠. 우리 피부가 한 2, 3mm 정도 되는데, 그리고 구성 성분도 비슷하거든요. 단백질이라서 비슷하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데쳐가지고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한번 데쳐 보겠습니다. 오징어 살짝 데쳐봤고요. 그 다음에 그냥 물오징어거든요. 이 둘을 비교해 보면 데친 오징어는 탱탱하죠. 굉장히 탱탱해졌어요. 하지만 물오징어는 여전히 흐물거립니다. 여기 이렇게 칼집을 낸 이유는 한쪽이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서 쪼그라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돌돌돌돌 말려요. 그래서 통오징어로 데치는 게 더 이제 리얼하게 보여주긴 하는데, 어쨌건 이거 보면 훨씬 더 단단해지고 탱탱해진 걸 볼 수 있어요. 물오징어는 좀 흐물거리죠. 그렇지만 이 데친 오징어는 덜 흐물거리고 단단해져 있어요. 요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편하냐면, 우리 몸이 동그란 풍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흔히 어렸을 적에 불고 놀던 풍선은 고무가 굉장히 얇잖아요. 그거는 바람 빠지면 굉장히 흐물흐물하죠. 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적에 또 갖고 놀던 얌체공 같은 거 있죠. 요만한 공, 고무공. 고무공은 피부가 좀 두껍고 단단하잖아요. 그런 애들은 바람이 좀 빠진다고 해서 모양이 흐트러지거나 이런 게 훨씬 적죠. 얇은 비닐봉지 같은 경우에는 바람만 빠지면 즉시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근데 피부가 좀 단단할 경우에는 노화가 와서 좀 탄력이 떨어지고 볼륨이 빠지더라도 이게 윤곽이 잘 유지된다는 거예요. 열을 가함으로써 피부가 단단하고 펌하게 되는 그런 원리가 이 써마지의 원리예요. 이게 물론 뭐 얘는 1대1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즉시 빠른 열을 가해가지고 단백질 변을 확 일으키는 거지만 써마지 시술은 이제 열만 가하고 콜라겐 리모델링은 서서히 일어나는 거거든요. 단적인 예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지 1대1로 똑같다고 원리가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게 가장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왜 이 써마지의 원리를 오징어를 데치는 걸로 설명했느냐, 울세라 같은 경우에는 굽는 걸로 설명하거든요. 근데 왜 데치는 걸로 설명했느냐 하면은 써마지가 울세라에 비해서 온도가 높지 않아요. 울세라 같은 경우에는 근막이 지져지는 레벨로 가기 때문에 60도 이상 그 레벨이고, 써마지 같은 경우에는 50도 어간이거든요. 그래서 온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데치는 것보다 굽는 게 훨씬 뜨겁거든요. 그래서 울세라의 원리는 굽는 걸로, 써마지의 원리는 데치는 걸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울세라의 원리를 한번 설명해 볼 텐데요. 오징어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역시 이번 휴가 때 다들 많이 보셨죠? 피대기 오징어예요. 덜 말린 반건조 오징어. 굽기에는 이게 편하고 맛있기 때문에 이걸 많이 사용하는데요. 울세라의 원리를 설명하기에도 이게 딱이에요. 일단 요 두 마리의 면적이 비슷합니다. 거의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 요거를 살짝 한번 거볼게요. 왜 울세라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이 오징어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울세라의 초음파가 타겟으로 하는 층은 우리 근막층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지져졌을 적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보여주기가 굽는 것이 딱이거든요. 온도가 정확하게 일치를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설명드리기에 딱 좋습니다. 요거 이제 구워볼게요. 보이시나요? 구워지면서 면적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구워지는 과정들 우리 휴게소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맥반석 오징어. 자, 순식간에 다 구워졌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즈 차이 보이시나요? 아까 처음에 볼 적에는 두 개가 사이즈가 거의 비슷했었죠. before, after예요. before, after. 자꾸 이게 한쪽이 더 많이 쪼그라들기 때문에 말리죠, 돌돌. 이거 역시 칼집을 내 가지고 덜 말리게 좀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 차이가 보이시나요? 우리가 리프팅을 제일 많이 하는, 시술을 제일 많이 하는 부위는 요 턱 라인이거든요. 턱 라인을 싸고 있는 이 근막이 오징어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시술 받기 전에는 늘어지죠. 기니까. 하지만 얘네들이 울세라 시술을 이렇게, 얘네들이 울세라 시술을 받았어요. 울세라 시술을 받으면 면적이 줄어들게 돼요. 쪼그라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떠냐면은 우리 피부가 길이가 늘어나면 늘어지겠죠.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귀 앞에는 고정이란 말이에요. 귀 구멍이 늘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정이다 보니까 면적이 줄어들게 되면은 끌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 울세라의 직접적인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울세라 부작용 뭐 이런 걸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울세라를 했는데 높이가 맞지 않아 가지고 이 지방층에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방이 높겠죠. 그러면은 볼살이 빠지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울세라를 권하고 어떤 분들에게 써마지를 권하고 이런 것이 거기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징어 데치기와 오징어 굽기를 통해서 써마지와 울세라 원리에 관한 실험을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는 유의사항이랑 통증에 관한 문제를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는 어떤 경우에 써마지를 받고 어떤 경우에 울세라를 받고 이것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시술을 선택하는 거냐, 이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써마지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걸 시술 받으면 안 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얘네들은 피부가 얇든 두껍든 자동으로 저항을 측정해 가지고 적당한 강도로 전기를 흘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일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 강도만 조절하면 되거든요. 지나치게 강하게 돼서 화상만 안 입게. 하지만 울세라는 조금 달라요. 울세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근막층에다가 쏘려고 시술을 했는데 충분히 누르지 않거나 깊이 측정이 잘못되면은 근막까지 안 내려가고 여기 피하 지방층에 맞아버려요. 그럼 피하 지방층에 맞으면은 지방에다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녹아버려요. 삼겹살집에 이제 지방층이 스르륵 지방으로 녹아서 흘러버리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의 피하 지방층이 녹아버리면은 볼에다 했을 경우에는 볼 꺼짐이 생길 수가 있겠죠. 층이 잘못 맞으면. 사실은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순기능이기도 해요. 볼살이 많은 분들이 이 울세라를 받으면 얼굴이 작아졌다라는 느낌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볼살이 별로 없는 분들에게는 레이어, 층을 더욱 신경 써서 해야지 되고, 또 볼이 쉽게 꺼질 수 있는 요 위치는, 볼 꺼짐이 생기는 위치는 살짝 피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뒤쪽 아래쪽 위주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방이 꺼질 우려가 없는 눈 주변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의 노하우와 테크닉이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볼살이 통통하고 많은 분들한테는 이 울세라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요. 볼살이 적은 분들한테는 이 써마지를 같이 추천을 드려요. 이상적인 조합은 사실 같이 하는 거죠. 얼굴 전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써마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 턱 라인을 조금 더 확실하게 올리기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울세라를 추가로 더 하시는 것. 써마지와 울세라의 조합이 가장 이상적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울써마지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눈 주변에는 지방 소실이 거의 안 일어나요. 보통 한 요거 4.5mm 팁이지만 3mm짜리 도자를 보통 사용하거든요. 3mm짜리 도자를 사용하게 되면 눈 주변에 이제 리프팅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는 이게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시술 받을 수 있느냐인데, 정품 팁. 너무 중요한 이슈예요. 이 써마지는 모두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이 소모품 팁이 굉장히 고가의 이제 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해킹해가지고 짝퉁 팁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의사들 입장에서는 좀 이 써마지를 공급하는 이 솔타 메디칼 미국 회사에게 약간 아쉬운 점 내지는 섭섭한 점이기도 한데, 얘는 오픈해서 딱 장착을 하면 2시간 이내에 써야지만 돼요. 2시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얘는 파이어, 저절로 없어져요. 다 쓰지 않아도 못 쓰게 돼요. 그래서 600샷짜리 팁이다 그러면 반드시 딱 꽂고 바로 600샷을 쏴야지만 이 값을 할 수가 있어요. 즉 300샷 하고 나서 몇 시간 있다 300샷 쏘겠다,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이 나눠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굉장히 고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해커들 또는 중국 해커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킹을 해가지고 뭐 시간 제약도 락도 풀어놓고 600샷 제한도 풀어놓고, 그러니까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퀄리티가 완벽하게 나와주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품 팁임을 확인시켜주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지나치게 써마지 비용이 저렴하거나 아니면은 정품 팁을 제대로 확인을 못 시켜주는 경우에는 살짝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의사들도 쉽게 그런 요구를 받을 거잖아요.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화상의 위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AS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정품 팁을 반드시 확인하라. 이 울세라는 사실은 팁이라고 안 하고 도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트랜스듀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도자도 소모품이 굉장히 고가의 소모품이다 보니까 써마지처럼 타임락이 걸려 있진 않아요. 근데 요거는 역시 소프트웨어적으로 해킹을 해가지고 이걸 보통 만샷인가 되는데 이걸 무한대로 쓸 수 있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물이 채워져 있는데 그게 닳기도 하고 소모품의 어떤 수명이 다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한 에너지가 나가지 않기도 하고 너무 강하게 나가기도 하고 너무 약하게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효과가 사실 개런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얘네도 이제 정품 팁을 사용하는 곳, 즉 정품 도자를 사용하는 곳들만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품임을 확인시켜주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는 곳을 찾아가야 한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자, 그 다음은 다 좋아. 다 좋아서 이제 하고 싶어.
하려는데 아픈 게 걱정이야. 통증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써마지와 울세라 비싸지만 하고 싶어. 하지만 아픈 거 무서워서 못하겠어. 이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통증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의사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통증을 잘 조절해 주는 곳이 좋은 병원인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연고 마취는 다 합니다. 연고 마취를 다 하고 거기에다가 주사 마취를 같이 합니다. 주사 마취는 어떠냐면 이빨 발치하러 치과에 가면은 주사 마취 하잖아요. 치아 치료할 적에 이제 주사 마취 하는데 주사 마취를 하게 되면 느끼셨겠지만 주사 마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파요. 왜 그러냐면 이 리도카인이라는 성분인데 얘네들은 우리 몸이랑 pH가 맞지 않아요. 우리 몸의 pH는 7.2, 7.4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낮으면 산성이거든요. 그래서 리도카인은 굉장히 강한 산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넣으면 굉장히 아파요. 그러니까 이 넣는 순간이 굉장히 아픈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소위 마취 칵테일 pH를 우리 몸과 비슷하게 맞춰주는 약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거를 믹스를 해가지고 주사 맞는 동안의 통증을 확 줄여놔요. 대신 이제 그거의 아쉬운 점은 뭐냐면 그냥 순수 리도카인 농도가 높으면은 마취 강도가 굉장히 강하고 좀 오래 갑니다. 근데 칵테일에서 이제 리도카인이 약간 희석이 되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마취 시간이 조금 짧고 통증 완화가 하나도 안 아픈 무감각 정도까지는 아닌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게 장점이 되기도 해요. 얼굴 전체를 시술하는데 얼굴 전체에다 주사 마취 쫙 해놓으면은 정말 마취가 돼갖고 이거 막 8시간, 12시간 가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힘든데 마취 칵테일의 경우에는 한 서너 시간 정도면 다 풀리니까 오히려 그게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주사 마취를 통해서 신경 차단, 주요 감각 신경이 나오는 신경 다발이 굵은 거를 트렁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저 트렁크에다가 다 주사를 해요. 그러면은 감각신경의 뿌리 부분에다가 주사가 돼버리면 그 신경이 나와서 지배하는 피부 영역은 다 통증이 나가버리는 거고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연고를 통해서 피부 마취를 하고 그 다음에 마취 칵테일 덜 아픈 주사로 신경 차단을 한 다음에 이 써마지나 울세라 시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죽도록 아프다, 절대 못하겠다, 다시는 안 해, 이런 얘기가 나오지가 않게 된다는 거죠. 견딜만한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안 아파요 이러면 사실 거짓말이에요. 일부 고객분들은 이렇게 했더니 하나도 안 아파요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세요. 근데 예민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도 좀 뜨겁던데요, 아프지만 견딜만 하던데요 정도의 반응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이 써마지나 울세라를 정말 아픈데도 참고 했던 분들은 이거는 거의 신세계예요. 너무 덜 아프니까. 굉장히 이것을 잘 활용을 하고 있다, 통증 조절을. 그리고 이 주사 맞는 과정 자체도, 마취 신경 차단하는 과정 자체도 너무 무서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한 옵션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웃음가스, 가스마취라고 하는 의식화 진정 마취 있어요. 요즘 그거 치과들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의식화 진정 마취기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아산화질소 가스를 이제 흡입을 하게 되면은 정신이 약간 몽롱해져요. 어떤 분들은 프로포폴 수면 마취했을 때 정도로 이제 확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약간 몽롱하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기분, 손발이 찌릿찌릿한 기분이 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분인지 느껴보려고 우리 병원에 의식화 진정 마취가 처음 들어왔을 적에 제가 처음으로 이거 한번 해봤어요. 어떤 기분인지 보려고. 딱 어떤 기분이냐면 통증 이런 거는 훨씬 일단 덜해지고요, 정신이 아득해져요. 그래서 이게 다 시술 받았는데 딱 느낌은 뭐냐면 방금 시술 받았는데 몇 시간 전에 받은 시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통증의 기억은 굉장히 빨리 잊혀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희석이 돼요. 이 다른 기억들이랑 믹스되면서 희석이 되기 때문에 좀 아팠던 것 같긴 한데 한참 지난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공포감을 줄여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을 시술하게 되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 의식화 진정은 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호흡을 완전히 진정시켜버리는 게 아니에요. 호흡 진정 효과가 없기 때문에 굳이 굽고 올 필요가 없고 그냥 갑자기 와서도 의식화 진정 가스 잠깐 흡입한 상태에서 잽싸게 신경 차단을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주사 마취가 돼버렸기 때문에 별 부담 없이 다른 아픈 시술들을 다 할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나는 통증의 기억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싶어. 통증의 기억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께는 저는
수면 마취를 권해드리는데, 수면 마취는 우리 다 알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프로포폴을 이용해서 수면 마취를 하게 되죠. 수면 마취는 실제로 우리 몸이 통증을 못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몸은 통증을 느끼지만 내가 통증의 기억이 없는 거예요. 통증을 기억을 못하는 것 뿐이지 우리 몸이 통증을 안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미리 굶고 와야지 되고, 왜냐하면 위 속이 비어 있어야지 되거든요.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억지로 삼키려는 이런 연동 운동이 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역류할 수가 있어요. 위 내용물이 역류를 하게 되면 그게 입속에 있다가 흡입을 하게 되면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건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굶고 와야지 되고, 또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거든요. 뭐 애딕션 문제라든지 최근 문제됐던. 그래서 이 수면 마취를 아주 좋아하지는 않지만 정말 이 시술을 너무 받고 싶은데 도저히 못하겠어, 의식화 진정으로도 도저히 나는 그 공포심 때문에 못하겠어, 이런 분들께 좀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증 조절을 위해서는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던 연고 마취, 그 다음에 주사 마취, 그리고 의식화 진정 마취, 그 다음에 수면 마취, 이렇게 4가지 단계로 통증을 조절을 해드린다. 이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는 통증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제가 흔히 고객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이걸 아파서 못한 사람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도대체 이 울세라 써마지를 몇 살 때부터 하면 좋으냐,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이거든요. 통상적으로 보면 울세라는 한 40대부터, 써마지는 30대 중후반부터 이렇게 많이 알려지기도 하는데, 제 느낌은 노화 관리는 사실 노화가 시작된 때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즉 20대 중반 약간의 노화가 시작될 때 관리가 들어가 주면 훨씬 더 잘 관리가 된다. 왜 그러냐면 주름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주름이 처음에 약간의 주름이 생겼을 경우에는 펴기가 되게 쉽거든요. 간단한 보톡스, 간단한 레이저로도 잘 펴지지만 이 주름이 오래돼 가지고 깊어지고 흉터화되면 그 다음에는 수술이거나 굉장히 강한 레이저가 들어가야지만 조금씩 겨우 펴져요. 그런 것처럼 이 노화 관리, 리프팅 관리도 처음에 시작됐을 때 바로바로 관리를 해주면 이게 원상 회복이 잘 됩니다. 하지만 이게 많이 진행된 다음에 하게 되면 그 원상 회복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노화 관리, 리프팅 관리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오늘 닥터 빅보스 채널에서는 이 써마지와 울세라의 원리를 실험을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 원리, 유의사항 등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닥터 빅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